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셨나요?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는데요. 이번 주는 2395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박스권 흐름 안에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이 어느 단계에 좀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가 터닝 포인트가 언제 나왔냐면은 2180에서 나왔잖아요. (2180) 그죠 여러분? 2180에서 나왔는데 요 자리는 언제 때의 밸류냐면 코스피 지수가 2180에서 바텀이 형성 일단 됐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나왔는데 요게 어느 때 밸류냐면은 2019년도 1890대의 밸류입니다. 저점대. 그러니까 2019년도 요 저점의 밸류를 환산을 하면 2180 정도의 밸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최저치 밸류에 시장은 반응을 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최저가, 최저 수치에서 밸류가 이제 반응을 했는데, 그럼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2018년도에서 이제 19년도로 넘어갔던 요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완전 박살났을 때입니다. 2017년도, 18년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지다가, 코스피 지수가 2600대까지 한 2년 이상의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지고, 그리고 빅사이클이 꺾이자마자 삼성전자는 이익이 반토막 나고 SK 하이닉스는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나면서 그 상승폭을 다 반납했던, 그러면서 이제 최저 수치까지 형성됐던 구간이거든요. 요 과거로 우리가 한번 잠깐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였다는 얘기죠. 요때가 한 1890 정도 되니까. 요때의 밸류가 이번 9월 말에 형성됐던 2180의 밸류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여기에 반응을 한 겁니다. 2600에서 1890대까지. 요 상승을 누가 이끌었어요? 반도체가 이끌었잖아요.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고 이끌었던 반도체가 몰락하면서 반도체가 바텀을 형성하기 전까지 지수가 끝도 없이 하락을 했었는데 반도체가 바텀이 딱 형성되면서 돌아섰던 시기, 즉 코스피 지수가 2180에 반응을 한 거는 2019년도 터닝 나왔던 시점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과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반등을 이끌었던 것도 누구였냐면은 사실상 삼성전자 요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거 감산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한 50조 벌던 삼성전자 여유 없겠는데 반도체 가격 막지 않으면은 이거 상당히 심각해지겠는데 삼성전자조차도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조차도 너마저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감산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감산 이쪽은 2등 3등이잖아요. 그 정도로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 박살이 현실화되는구나. 근데 뭐 삼성전자 정도는 좀 여유가 있겠지. 근데 너마저도? 너마저도? 여기다가 삼성전자 하나 좀 띄워버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따라와 보세요. 그냥 단순히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걸 넘어서 돈들은 이런 거를 가치를 쳐줍니다. 실적 외에 보는 변수. 돈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야, 너마저도 삼성전자 너마저도 그럼 삼성전자도 감산 비스무리한 행동 하겠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감산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반도체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잖아요. 반도체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불확실성이 거쳐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등이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한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좀 예상하기가 쉬워지겠죠. 3개월만 고생하면 돼, 6개월만 고생하면 돼 이거 하고 언젠가는 돌아설 거야. 조금만 고생해봐. 그게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모르는 거 들리잖아요. 6개월만 고생해. 아 진짜요? 다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감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리 동결로 가면서부터 사실상 금리 재료가 사라지면서 금리 이슈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개별 플레이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속도에 대한 조절만 좀 있는 것이지. 그죠? 근데 그 공포가 워낙 컸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안 보였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다들 아시죠? 근데 안 좋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감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180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 분위기가
반전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던져준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요, 이건 제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저의 하나의 주장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도 같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만 반등 나왔으면 저의 그냥 일반적인 저 개인 의견, 저의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도 같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우리가 반도체로 묶을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이 있고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사실상 무의미하고요. 스마트폰 사업도 있고 비즈니스를 보면 다릅니다. 근데 같이 연동됐잖아요. 같이 연동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섹터에 반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시장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우리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 바텀은 2200 정도로 합시다. 시장이 이거에 대한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깨려면 반도체 중심으로 깨져야만 위험한 거예요. 그 신호가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반도체가 뭐는 만들어준 거냐면은 요 구간에서 방어 의지는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치고 간다라기보다는 좀 낙폭주들이 좀 꼬리 다는 신호, 그 다음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보이죠. 그러면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냐면은 수렴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죠. 그래서 수렴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주식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식들이 보통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주식들이 다수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도 크게 없었고 이번 주 흐름은 전체적으로 좀 소강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방어, 수성에 대한 의지는 시장이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수렴 형태를 보입니다. 수렴 형태. 자, 수렴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수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수렴을 보인다. 거래량은 감소한다. 자, 수렴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변동성이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크게 없거나 크게 없다는 얘기는 급하게 파는 물량도 없고 급하게 사는 물량도 없다는 얘기예요. 감망하는 물량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재료들은, 뉴스들은 계속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크게 폭증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반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뉴스들 가지고서는, 웬만한 시장의 큰 포인트를 가지고서는 시장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그냥 똑같은 거고 3일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웬만한 뉴스들로는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그재그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변동성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급하지도 않고 공포를 느끼지도 않고 그렇다고 환희에 차 있지도 않고 재미없는 시장. 그러니까 약간의 테마가 좀 불 수 있는 이 정도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는 그러면 수렴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수렴 다음 뭘 기다리고 있느냐. 수렴 다음은
홀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이 한 곳에 모아졌다가 상방으로 가는 방향, 그 다음에 하방으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계속 모으다 보면 그 다음은 이제 홀짝인 거예요. 상방으로 튀는 방법, 하방으로 튀는 방법. 그죠? 근데 지수는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박스입니다. 경기부양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종목들은 나눠지겠죠. 튀는 녀석이 있으면 반대로 희생당하는 녀석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지수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튀는 녀석에 대한 포트 비중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요게 이제 1월 말에서 이제 2월달, 3월달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가격을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됩니다. 요 가격은 따라가면 안 되겠다. 요 가격까지는 버텨야지. 팔더라도 요 가격 이상은 팔아야지. 이런 좀 기준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공포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적극적인 액션을 좀 취하기에는 시장이 넉넉치 않으니까 비중에 대한 것도 반드시 좀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디테일 없으면 그냥 이번 구간은 폭락장 때 주식 매수한 사람보다도 성과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야 돼요. 지금 시장은. 전략을 세우실 때. 아시겠죠?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하이닉스는 85,00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저가격 이하에서는 팔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치킨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걸 92,000~93,000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요때 여기서부터 프리미엄이 좀 붙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격대가 그러니까 두 개 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좀 다르게 목표치를 좀 상향했잖아요. 사파이어 레피저 출시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연휴가 끝난다면 뭐 아래쪽이야 58,000원 적자 때 밸류니까 뭐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요걸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문제인 겁니다. 돌파를 하면은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은 이전에 이제 매물대가 있는 요 자리를 만나러 가는 건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점수를 줘봤자 어닝 서프라이즈로 가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잖아요. 반도체 재고만 소비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텐데 상단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추세는 어려울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적이 됐든 중장기적으로 됐든 7만 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때부터는 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좀 여유롭게 가져가더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시면서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가운데서 동박 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SKC가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고, 그죠?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SKC보다. 왜 그러냐면 SKC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걸 해결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롯데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뒷시작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해주는 거하고 혼자서 해결하는 거하고. 이게 저금리 때는 별반 차이 나지 않는데 금리 인상 기조에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57,000원 밑에서는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달의 주가 수준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월달 주가 수준이나 보면 주가 위치는 다르잖아요. 그죠? 9월달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가 2130까지 갔었고, 이번에 2180인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얘는 51,000원, 57,000원 밑에서는 그냥 사겠다는 수요가 강한 거예요. 싸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들어 눕는 거야. 악재가 나오든 말든 요 가격 때는 그냥 사두면 되겠지. 그렇다고 큰 수익을 기대하진 않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아, 요 정도 가격대는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에서는 기대 수익이 떨어지니까 시장 상황 보면서 천천히 대응해야지. 요런 수요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48만 밑에서는 살려고 하는 수요가 강한 거예요. 뭐 테슬라와 관련된 좀 시끄러운 악재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IRA 관련된 좀 수혜들도 있었는데, 그런 게 9월달하고 11월달, 그 다음에 지금의 시기로 좀 비교를 해보면, 9월에서 이제 11월달은 배터리 얘 하나만 좋았는데, 왜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재료를 배터리한테만 재료를 던져줬으니까, 거기에 그 재료에 몰려있었던 자금들이 얘네들 하나만 바라봤는데 지금은 나눠줬잖아요. 배터리가 아니라 다른 주식들에 대해서도 완화 주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큼 화려한 시세는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48만 원 밑에서만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이상에서는 프리미엄이 좀 붙거나 급등이 났을 때 좀 또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줘야 되는. 이게 종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같은 주식들이 진짜 애매한 거예요. 너는 IT 반도체로 봐야 되느냐, 반도체 섹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배터리 관련된 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매출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밸류를 쳐줘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배터리가 9월 달에서 11월 달만큼 집중되는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반도체 섹터가 최악에선 벗어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은 세목끼리만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분위기 타서 가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니까 괴롭힐 만한 재료는 사라졌고 프리미엄을 주려고 하니까 그 프리미엄을 줄 요인은 희석되어 있으니 시장 분위기만 약간 좋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솔케미칼하고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이 가벼운 주식들 가운데서는 가장 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배터리 관련된 섹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게 여기도 있지만 대형주에도 있어요. 뭐 대형주 가운데서는 이제 LG화학, 그죠? 양극재 쪽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얘는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철강에서 벗어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 구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LG화학보다는 훨씬 더 앞선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제철, 철강주들, 그러니까 못난 이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버림받았던 애들. 그리고 약간 성격은 좀 달리하지만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도 파라다이스나 그 다음에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요 밑에서 하단이 있었을 때 시장 수익률을 좀 아웃퍼폼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심지어 안 움직였던 네이버나 이런 주식들도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뭐 카카오 뱅크나 이런 주식들도.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울 때 여러분 낙폭주들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좀 꼬리 달리는 주식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 얘네들이 시세를 뻗기보다는 그냥 지수에 연동된다 정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다음에 홀짝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홀짝은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비중 관리나 현금 관리가 동시에 동반되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좀 만들어 놔야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실천을 했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는 아래쪽으로는 이제 2290,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는 2440 정도를 밴드를 여러분들한테 그때 제시를 했었어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320은 꼬리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2290하고 2440 정도를 좁은 밴드로 일단 우리가 한번 보자. 이 정도 선으로 그냥 유지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기존에 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좀 목표치다, 이런 것도 그대로 좀 유지하는데 비중 관리에 특히나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략 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결정하시는 데 도움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